자,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죠. 아주 뜨거울 것 같은데요. 바로 진성준 의원이 이 상임위 소속입니다. 그리고 진성준 의원이 어제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아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입장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진성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변창흠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여론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그 사안 지금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 사안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을 하세요, 의원님은? 일단 가장 크게 제기되는 문제가 네. 4년 전에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내부 회의에서 했던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질타가 있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원래 뭐 발언의 취지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만 그 정제되지 않은 거친 표현들이 나가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도 잘못한 발언이다라고 사과하고 있고 하지만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무겁게 처신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구의역 김군 사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 고의는 이제 뭐 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개인의 잘못인 것처럼 언급했다라는 바로 그 부분. 네네. 그리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도 뭐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만 후보자의 아주 진심 어린 사과와 또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외에 뭐 SH 사장으로 재직할 때 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느니 무슨 본인과 친분 관계가 있는 지인을 집중적으로 채용했다느니 하는 의혹들은 별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 점도 역시 충분하게 소명될 수 있다고 보여져서 그 발언 문제만 진솔하게 사과하고 또 그 발언의 맥락과 취지가 그런 게 아니었음이 잘 해명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 지금 그 정책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정책 능력 부분에 대해서는? 변창흠 후보자가 원래 도시계획을 전공한 학자 아닙니까? 네. 또 그렇게 학자이면서도 동시에 주택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온 또 시민운동가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에 더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나 LH 한국주택도시-토지주택공사에서 일도 했기 때문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SH와 LH 사장을 역임하면서 서울시 또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또 추진했던 분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견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분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진일보한 구상도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대가 큽니다. 이게 먼저 공공 자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낙마 1호로 공공연하게 꼽고 있던데요. 그럼 국민의힘의 이런 어떤 그 태세는 과도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4년 전 SH 내부 회의에서의 발언은 그 자체로 지적당하고 또 후보자의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될 사안이지만 그 외의 문제는 다 해명되는 문제이고 근거가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성적으로 진실을 좀 확인해서 입장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중의 평가가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뭐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런 어떤 부동산 민심에 불을 지르는 측면은 없을까요? 글쎄요. 사실 LH라고 하는 곳이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루는 곳이라기보다는 주로 주택 공급 정책을 담당하는 곳 아닙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실무 부서죠. 실무 기관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시장에서 계속된 요구는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거 아니냐. 주택 공급을 더 많이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이고 또 그 주택 공급도 없는 서민들이 집값의 부담이 너무 크니까 집값을 낮춰서
쉽게 보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네. 이런 점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아까 그 공공자가주택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예. 토지 임대부 분양을 함으로써 주택 가격에서 토지분을 빼도록 하고 네. 또 이것이 나중에 되팔 때는 또 주변 시세를 따라가서 올라가 가지고 무슨 로또 아파트다라고 하는 비판까지 듣는 실정이니까 네. 그것을 LH와 같은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하는 환매 조건부 분양 같은 것들을 결합시키고 예. 해서 개발 이익은 환수하고 그 대신에 집값은 싸게 분양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지분 적립형 주택이라고 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주택의 지분을 점점 늘려가가지고 20년, 30년 후에는 내 집으로 만드는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내놓고 있어서 네. 주택 공급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요거 하나만 좀 확인 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의원님. 그러니까 네. 그 구의역 김군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말고는 나머지 의혹들은 거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S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지인들을 다수 채용을 했다는 이 의혹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 사안도 이미 예.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네. 그 문제가 지적됐을 때 자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같은 대학원을 졸업했다 또는 같은 연구소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예. 지인을 특별히 채용한 것 아니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근거가 없다,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감사 결과가 이미 있습니다. 쉽게 하면 지인이라고 하는 기준이 너무 그 엿장수 마음대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 이 변 후보자의 딸이 미국 예일대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허위 인턴 경력을 제출한 의혹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턴이라고 통상적으로 표현되었지만 네. 국립중앙박물관인가요? 그 박물관에서 단기 봉사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단기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은 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채용되어 온 것으로 압니다. 네. 그러니 그걸 인턴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 채용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특혜가 없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청문회가 진행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주거기본법. 네. 일단 좀 그 그러니까 생소하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일단 좀 그 내용부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주거기본법은 2015년도에 제정된 법입니다. 예. 정부가 주거정책, 주택정책을 펼 때 큰 원칙과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는 포괄적인 법안이에요. 예. 그래서 정부의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이 현재도 9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크게 3가지를 더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네. 하나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거나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자. 또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자. 또 3번째로는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또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데 활용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원칙을 정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거주하고자 하는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보유하도록 유도하고 정책을 또 무주택자들에게 주거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지 무슨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자거나 또는 1가구 1주택을 강제하자거나 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일단 좀 그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격이 이거라면 처벌한다 이런 법이 아니라 네. 주거 정책, 주택 정책의 기본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선언적 의미의 이제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주거 정책, 주택 정책의 기본 방향은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놓고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다음에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 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글쎄, 법안의 실제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고의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택 통계를 보면 20년도 더 전이죠. 1995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주택 수가 957만 호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로부터 한 20여 년이 흐른 2018년도에는 2082만 호예요. 네. 2배가 더 이상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주택 보급률도 95년도에 74%였다가 이제는 104%를 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필요로 하는 세대 수보다 주택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가 보유율은 95년도에 54%였다가 지금은 58% 정도 돼요. 네. 4%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계속되어도 무주택 가구가 여전히 40%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주택 공급 정책이나 주거 정책이 계속되면 안 되겠다.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한 가구가 한 주택에서 살거나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본으로 하자라고 하는 선언적인 법안이고 이런 정책이 흔들림 없이 계속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합의를 이루자라고 하는 의원님, 근데 아마 이런 우려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주거기본법에 1가구 1주택을 그 기본으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주택 정책이 이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짜여지게 된다면, 네. 예를 들어서 시장에 그러니까 그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민간 공급분 있지 않습니까? 다주택자가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이 차단이 되면서 오히려 시장에 더 교란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하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정책적으로 불이익이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 이 두 가지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임대 사업자의 경우 장기간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도 세제상의 혜택을 충분하게 주어서 네. 임대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네. 과거에 2년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4년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네. 단기 임대는 더 이상 보호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건 폐지된 거죠. 그러니 이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임대 사업자가 위축된다든가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집을 빌려서 살고 싶지 않고 내 집에서 살고 싶지요. 네. 그러니 정부가 주택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값싼 주택을 누구나 다 보유하고 또 거기서 실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놓고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사회주의법이라느니 공산주의법이라느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단히 당혹스럽고요. 네. 실제로 이미 그런 원칙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아파트를 뭐 분양한다고 할 때 무주택자에게 청약 가점을 주도록 해서 네. 무주택자에게 그 아파트가 분양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예. 또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중과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1가구 1주택의 실보유자들은 기본 공제도 해주고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이 다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하는 정책의 기본 원칙이 반영된 또 그것의 소산인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점을 여쭤볼게요. 지금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주거기본법의 정신에 기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다주택자도 여러 명 있죠. 16명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바로 그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서명했던 12명 의원 가운데 2명도 다주택자라고 하던데 네. 그럼 이런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실제로 실현해라라고 예. 하는 큰 방침이 있지요. 예. 저희 당도 그에 입각해서 다주택의 경우에는 꼭 필요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다 매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그거 언제까지요? 시한은 안 정했죠, 당에서. 뭐 시한을 정한 건 아닙니다만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주택의 경우에는 다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 매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특수한 사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매각하려고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는다든지 또는 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인데 여러 형제들이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혼자 매각하기가 어렵다든지 네. 하는 이런 특수한 사정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개별적인 사정들을 봐서 이해가 되는 것은 또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자라고 하는 법이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자는 게 아니고
또 반드시 1가구 1주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제하는 게 아니고 네. 정부의 주거 정책과 주택 정책의 기본을 그렇게 가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좀 별도 문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정부가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임대료 지원 대책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좀 만들어졌습니까? 아직 정책위로부터 구체적으로 뭐 말씀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네. 지금 일단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재난지원금을 네. 집합 제한이나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영업 손실이 큰 자영업자들에게 일단 지급하도록 하고 그에 더해서 임대료도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고 합니까? 네.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들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거나 또는 뭐 현금 보전 조치를 취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안들은 더 연구를 하고 있어서 네. 일단 임대료 부분에 대한 것은 먼저 좀 정액으로 지급하고 예. 그다음에 임대료를 인하하는 조치는 세제상의 혜택들을 더 강구해서 추가적으로 내놓겠다 하는 큰 전략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차 계약도 천차만별인데 그냥 정액으로 일괄 지급하면 그것도 좀 비현실적이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일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큰 데는 또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피해도 또 조금 서로 또 다를 거예요. 근데 이런 점들을 면밀하게 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네. 하는 말씀 주는데 지난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에도 아예 영업이 금지된 업장의 경우에는 200만 원, 네네. 또 제한된 경우는 150만 원,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좀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제 그렇게 손실이나 또 영업 금지 명령의 정도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